송가의 학력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지점은 유명 대학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기록 속 송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평범한 학생 선수의 범위를 넘어선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2008년 충남 서산의 대산초등학교 6학년이던 송가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대회에 출전했고 2012년에는 서산 서일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신분으로 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7일 제주 연정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국제테니스연맹 제주 국제주니어 대회에서는 여자 단식과 복식을 모두 제패하며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학교 이름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 학교에 다니던 시절 이미 국가대표와 국제대회 우승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록에서는 송가의 대학 진학 여부나 특정 대학 학위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대학 이름이나 전공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산초등학교와 서일고등학교 재학기록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우승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송가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단순히 대학 간판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경기 상황을 읽고 짧은 시간 안에 기술을 수정하며 낯선 종목의 원리를 자기 몸에 적용해온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송가는 테니스 지도자였던 아버지와 선수로 활동한 오빠의 영향을 받아 2살 때 처음 라켓을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국대회에 출전했고 초등 여자부 전국 랭킹 1위까지 올랐습니다. 어린 선수가 전국 각지의 대회장을 이동하며 상대의 습관을 분석하고 점수에 따라 공격과 수비를 바꾸고 한 포인트의 압박을 견디는 과정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고강도 학습과 같습니다. 단순히 공을 세게 치는 것만으로 전국 1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이 속도와 회전, 상대의 위치 바람과 코트 상태, 자신의 체력까지 동시에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3월 서일고등학교 1학년이던 송가는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한솔 테니스 장학생으로 뽑혀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받았고 이미 국제 무대 경험도 쌓고 있었습니다. 2010년 체코에서 열린 국제테니스연맹 월드주니어 본선에서는 한국이 7위를 기록하는 과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학생 나이부터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경기하며 언어와 환경 경기 방식이 다른 무대에 적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긴장 속에서도 정해진 전략을 실행하는 능력이 없다면 버티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기록은 2013년에 나왔습니다. 서일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송가는 제주 국제주니어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했고 복식까지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단식에서는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 번의 우승은 컨디션이나 대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같은 국제대회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것은 상대 선수들이 손가락을 분석한 뒤에도 다시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전술을 수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자신의 장점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에서 말하는 학습 능력입니다. 그런 송가가 야구 여왕에 처음 합류했을 때는 야구 규칙조차 잘 알지 못하는 야구 초보였습니다. 테니스에서 오랫동안 정상급 경쟁을 해왔지만 야구 배트는 라켓과 무게도 다르고 스윙 궤적과 공을 맞히는 지점도 달랐습니다. 수비에서는 타구 방향을 예측해야 했고 주루에서는 동료와 상황을 동시에 봐야 했습니다. 개인 종목인 테니스와 달리 자신의 실수 하나가 팀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압박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송가는 이 낯선 체계를 불과 몇 달 만에 흡수했습니다. 블랙 퀸즈는 창단 초기 연습 경기에서 36대 0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수비, 위치와 송구 주루 같은 기본기부터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약 3개월 동안 매일 훈련을 이어갔고 그 성장의 중심에 손가가 있었습니다. 입단 테스트에서 송아는 강한 타구로 연습장 조명을 깨뜨릴 정도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점은 힘이 아니라 수정 속도였습니다. 테니스에서 사용하던 푸시워크를 야구 수비 동작으로 바꾸고 라켓 스윙의 습관을 배트 스윙에 맞게 조절했으며 타격 타이밍과 수비 위치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송가는 시즌 1에서 블랙퀸즈 팀 내 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작진과 신재호 PD가 시즌 2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송가를 지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구를 처음 배운 선수가 짧은 기간 안에 기존 선수들을 제치고 팀 최고의 타자가 됐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 신경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투수의 공을 보고 구속과 높낮이를 판단하며 앞선 타석에서 얻은 정보를 다음 타석에 적용해야 합니다. 송가는 한 번 경험한 실수를 반복하기보다 다음 플레이에서 즉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니스와 야구 사이에는 공을 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 동작은 크게 다릅니다. 테니스 공은 바운드와 회전의 변화가 크고 라켓면을 이용해 방향을 조절합니다. 반면 야구에서는 짧은 순간에 원형 배트의 정확한 지점으로 공을 맞춰야 합니다. 송가는 테니스 선수 시절 길러온 시선 처리와 반응 속도를 활용하면서도 기존 습관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하던 방식을 버려야 할 때 과감히 버리고 코치의 설명을 몸의 움직임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운동 감각과 함께 자기 교정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시즌 2에서 송가의 도전은 한 단계 더 어려워졌습니다. 타자뿐 아니라 투수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야구 여왕. 이 기자간담회에서 신재호 PD는 송가가 투수 코치도 놀랄 만큼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가는 틈이 날 때마다 자신의 투구 영상을 코치에게 보내고 투구 균형과 자세가 맞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던진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문제를 찾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은 뒤 다시 시험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 훈련 방식은 송가가 왜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자신의 동작을 객관적으로 촬영합니다. 둘째, 막연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묻는 대신 균형과 자세처럼 수정할 지점을 구체화합니다. 셋째, 답을 들은 뒤 바로 다음 훈련에 적용합니다. 넷째, 결과가 달라졌는지 다시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관찰과 질문, 수정과 검증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틀린 문제를 분석해 다시 풀듯이 송가는 운동 동작을 하나의 문제처럼 분해해 해결했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송아에게 송탄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도 단순한 예능용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타격과 수비에서 중심 역할을 한 선수가 투수까지 준비하며 투타 겸업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송가는 자신을 여전히 테니스 선수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이제는 야구 선수로서의 활약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잘하는 분야를 반복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초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데는 큰 용기와 학습 의지가 필요합니다. 송가의 학창 시절을 다시 보면 모든 장면이 지금의 야구 실력과 연결됩니다. 대산초등학교 시절에는 전국과 세계 무대를 경험했고 서일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제주 국제주니어 대회에서 단식과 복식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초등부 전국 1위 국가대표 국제대회 2연패라는 기록은 단순한 재능의 목록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반복 훈련을 견디며 상대의 분석에 다시 대응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비공식 프로필에는 확인되지 않은 학교 정보가 섞일 수 있지만 당시 학교 보도와 대회 기록은 송가가 어느 시기에 어떤 신분으로 출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2008년 대산초등학교 6학년, 2012년 서일고등학교 1학년과 주니어 국가대표, 2013년 같은 학교 재학 중 국제대회 이관왕이라는 흐름은 서로 이어집니다. 반면 대학과 전공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공식기관이 명확히 밝힌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가의 학력을 말할 때는 확인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기록까지만 다루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을 과장하지 않아도 그녀의 이력은 충분히 강렬합니다. 17살 전후의 학생이 국제대회 단식과 복식을 동시에 휩쓸고 10여 년 뒤에는 전혀 다른 종목에서 팀 타율 1위에 오른 과정 자체가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송아가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특정 대학 이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된 학력은 대산초등학교와 서일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생 선수의 길이며 확인된 성취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2살에 라켓을 잡고 초등부 전국 1위에 올랐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니어 국가대표가 됐고 이듬해 국제대회 단식과 복식을 동시에 재패했습니다. 이후 야구를 처음 접한 뒤 3개월의 집중훈련을 거쳐 블랙퀸즈 타율 1위가 됐고 시즌 2에서는 투수 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송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한 번 배운 기술을 오래 기억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익숙한 기술이 새로운 종목에서 방해가 될 때 그것을 바꾸는 능력,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질문하는 능력, 촬영한 영상을 보며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압박이 커질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판단력이 그녀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학교 성적표가 공개되지 않아도 경기장은 이미 그녀의 학습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구 여왕 2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도 바로 이것입니다. 송아가 얼마나 빠른 공을 던지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한 경기 안에서 투구 폼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첫 타석에서 놓친 공을 다음 타석에서 어떻게 공략하는지, 수비 실수 뒤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순간마다 대산초등학교 시절부터 국제 무대를 누볐던 선수의 경험과 서일고등학교 시절 국가대표로 성장한 학습 방식이 드러날 것입니다. 유명 대학 졸업장이 송가의 재능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기록은 2012년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 2013년 제주 국제 주니어 대회 단식과 복식 2관왕, 야구 여왕 시즌 1팀 내 타율 1위, 그리고 2026년 시즌 1을 앞두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진 투수 훈련입니다. 송가는 공부한 것을 시험지에만 적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경기장에서 즉시 결과로 바꾸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학력 공개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성장 속도이며 야구 여왕이가 시작된 지금 그 성장에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